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제대학교는 21세기의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새롭게 만든 대학입니다. 특히 대구는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출발점 같이 해서 이전에도 이제 강은희 교육관님이 불러주셔서 특강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작년이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해로 아마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950년대부터 AI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게 부침을 거듭하고 그다음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실 그것이 실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갔고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만 다 모여가지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컴퓨터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작년에 챗GPT 4.0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영학에서 요즘 뮤카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volatility, 그 다음에 uncertainty,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complexity, 기술하고 무슨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치는 complexity가 있고, 그 다음에 ambiguity, 근데 모호하게 이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20세기의 틀로 20세기의 DNA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97년에 호주에 교환 교수로 떠나게 됐는데 밤에 이제 12월 달에 출발을 해서 패딩도 입고 두껍게 옷을 입고 갔는데 아침에 내리니까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갖고 그 반바지 입은 산타클로스가 돌아다니고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800km로 시속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고 있지만 내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20세기에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이과대학 보내야 된다라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00년마다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77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전부 기계로 대치가 됐고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조립을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20세기의 특징입니다. 사실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전공을 세분화한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 작은 것만 하나 배워가지고 30년을 먹고 살고 30년 지나서 60대면은 정년 퇴직해서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여태까지 인류가 10,000년 가까이 길어야 2사이클을 30년 살았는데 이제는 3사이클을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시스템들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대량 소비를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것이 공해의 문제라든가 쓰레기의 문제라든가 기후변화의 문제들을 다 맡고 있고요. 1970년 이후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이제 저희 인류는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고 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일본이 굉장히 아주 부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1985년에 일본을 갔는데, 그때 후지스의 곤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CNC라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화기였는데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뎀이 나오고 무선 통신이 되고 지금은 당연히 전화기가 컴퓨터하고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옛날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빨리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취업을 많이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실업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10,000년 중에서 취업을 해서 회사 다니면서 일했던 것이 몇 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50년도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 만종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일을 했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일을 잘게 쪼개면서 회사 가서 일하는 것들이 당연한 걸로 됐는데 21세기에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회사 가서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잘게 쪼개진 전공 하나만을 가지고서 평생 60살까지 먹고 사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얼마나 빨리 바꿔야 되는가. 제가 이제 강은희 교육관님 아까 이제 토론도 해주시고 발표도 해주셨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외우는 능력을 해갖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이 안에 다 있는 형식지들을 갖고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외우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AI나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저 60년대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주판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그 이전의 시대로 원시적인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싱글러리티가 온다. 2045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스마트폰을 한 10%는 우리 생활에 내재화되는데 이게 50%가 내재화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인류가 변한다. 그래서 그것은 7만 년 전에 사라진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현재 인류하고 2045년의 인류가 더 달라질 것이다. 근데 커즈와일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피언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2050년 정도가 되면 호모데우스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20세기 교육에 빠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학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망한다, 이제 없어진다 얘기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이제는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이고 학위라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의 그 프라이드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의 아브스만 박사가 이제 분석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양반은 이제 도서관에서 서지학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새 책이 나온 다음에 아무도 안 빌려가는 시간이 얼마쯤 되나 그랬더니 물리학은 13년, 경제학은 새 책 나온 다음에 9년 지나면 아무도 안 빌려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나? 아까 한경구 사무총장 이야기하셨지만 에듀케이션은 인듀스 끌어내는 건데 탤런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주는 건데 우리는 모두가 평준화 교육을 시키면서 집어넣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핀란드에 가봤더니 피사에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1위를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라는 키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애들을 다르게 대우를 해야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자아를 재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시미순야라는 동경대 교수가 대학에 뭔가를 얘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변화인데 두 번의 큰 변곡점이 있다. 하나가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큰 인류의 발명은 사실은 금속활자 인쇄술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성경도 필경사가 1년에 2-3권밖에 못 만들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인 신부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313년 니케아 공회 이후에 1100년 동안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만 산다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글도 못 읽으니까 스테인글라스의 그림만 보고 이해를 했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림 못 그리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이 한 3,000권 이상씩 프린트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고요.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몸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분석을 해서 과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이러한 과학의 확산이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식인들을 통해서 말로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 이제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SNS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너무 빨리 확산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요시미 순야 교수는 이 1455년에 금속 활자로 모든 것이 변해서 이것이 나중에 과학혁명, 근대교육, 그 다음에는 시민혁명까지 왕이 모든 걸 다스리고 교황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이뤄가면서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은 권력도 다 바뀌는 이유가 SNS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발언, 전화 통화한 것까지도 다 알게 돼 갖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이제는 기기 이코노미, 개인이 혼자서 일하는 식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85%가 20세기 존재하지 않던 거라고 얘기하고 주 30시간 근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주 3일 근무 얘기하고요.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주 4일 근무는 정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어떤 문제든지 잘 풀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만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공작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인류가 규정이 됐다라고 하면 하우징거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호모 루덴스, 놀이하고 즐기면서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일들은 로봇이나 AI나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반복적인 일이나 정해진 일들은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여유를 즐기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6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클래스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컨텐츠, 뭘 가르칠 건가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무서운 얘기인데 하버드 커뮤니티를 확산시킨다. 이제는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이 됐건 동남아시아가 됐건 그것도 학위 과정이 아니고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로 중요한 핵심적인 교과 하나씩을 팔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한 4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온라인 강의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17만 명의 학생이 있고요. 셰익스피어를 20-30명이 배우던 것을 갖고 마이클 크로스 총장이 20년 전에 이거를 좀 팔아보자라고 해서 3분의 1씩 먹읍시다. 우리가 PD도 투입해주고 기술도 해줄 테니까 온라인으로 셰익스피어 강좌를 팝시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인문학 교수들이 1년에 평균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팝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학기에 전 세계에서 2,000명이 보게 되는데 한 과목을 셰익스피어 과목을 한 300불 정도 내고 한 40만 원 정도 내고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 교수님이 얼마를 가져가냐 하면 한 8억 정도의 수입이 되니까 그중에서 2-3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아직도 우리는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데는 호주는 지금 산업의 첫 번째가 천연자원을 파는 산업이지만 두 번째가 교육 산업입니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영어 가르치다가 지금 이제 눈이 띄어갖고 돈을 버는 두 번째가 교육 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20세기형이고 21세기형 교육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K-에듀를 수출해야 될 때가 됐다. 저런 강의실이 하나 매스 에듀케이션이라 이제는 프로블럼 솔빙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전부 다 호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이조 장관께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고 이제 AI가 모든 걸 한다. 제가 스승의 날 때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스승의 귀환이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원래 스승님이 선생님들이 지덕체 전인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지난 기능주의적인 20세기 후반에는 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지보다도 사교육에서의 학원에서의 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공교육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이제 사교육보다도 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공교육이 붕괴가 됐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것은 AI가 다 가르치고 이제는 선생님들은 코칭을 하고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케어해주는 스승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팀으로 학생들을 팀 프로젝트도 하고 체육도 팀으로 움직여서 하게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공부는 이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식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티칭이 아니라 이제는 코칭을 해야 된다. 저희 태제대학교가 이런 방식을 일찍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교사를 재훈련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학교가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 때는 서울에 있지만 2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 한 학기, 뉴욕에서 한 학기, 3학년 때는 션전, 심천에서 한 학기, 북경에서 한 학기, 4학년은 동경하고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한 학기씩 해서 돌아다니는데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학생 같으면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중급 이상 습득 시험을 패스하자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한 유데미라는 곳에 300개의 제2외국어 수업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수님들이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소개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코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니 뭐가 문제니 하는데 언제쯤 시험 볼 거니 이렇게 해줘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5% 머리에 남지만 독서를 하면 10%가 남고요. 하지만 액티브 러닝 거기서 참여를 해갖고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게 50% 가르쳐보면 95%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액티브 러닝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강의에 대한 형식지 객관적인 지식은 이미 다 오픈 소스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완전히 바꿔보려고 저희는 경제 원론을 한 학기에 15개 과목이 개설이 되고 교수님이 쪼개가지고 50명씩 가르치는데 그러지 말고 하버드, 스탠포드의 경제학 원론이 이미 코세라에 다 있으니까 그걸 보게 하고 토론식으로 바꾸자는데 절대로 안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포스코에서 최정우 회장님께 얘기를 들은 건데 포스코에서 요즘 AI가 뜬다고 그랬더니 AI 경진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에는 카이스트 출신,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질비한데 AI 경진대회에서 1등한 친구가 누군가 봤더니 공고 출신이었답니다. 포철 공고. 그래서 회장님이 불러갖고 물어봤답니다. 너 어떻게 AI를 이렇게 네가 쟤네들보다 더 잘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300불만 내면 MIT 스탠포드에 AI 강좌가 저기다 있어갖고 다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대학을 다녀야 되나? 4년 졸업장을 따야 되나? 실력은 딴 데 있는데 우리는 특히 지난 20년 정도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거의 대학원 학생들하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학부에서는 전공을 잠깐 소개해 주는 맛보기만 하고 거의 방목을 해서 학부 교육이 굉장히 황폐화됐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희 태제대학교의 소명처럼 돼 있어서 이걸 하고 있고요. 이미 오픈 과목 듣는 거는 스탠포드, 예일 다 이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고요. 조지아 공대에서는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는 조교를 전부 다 IBM하고 같이 개발한 질 왓슨이라는 조교가 항상 챗봇처럼 해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제대학은 작년에 처음 출범을 해서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갖고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것을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고 있고
대구교육청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친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좋게 생각하고 아마 초중고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보통 과학자라고 하고 있지만 자기는 아티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제한돼 있고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낸 나는 아티스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거는 AI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태제대학교는 그래서 1학년 때에 저희야 뭐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리고 1학년 때 역사, 철학, 물리, 화학 같은 그런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부에서는 지식의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 역량 3개, 사회적 역량 3개를 저희가 10개의 교과목을 심리학 교수님들하고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계속 토론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적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 남의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이게 맛있었니라고 물어보면 맛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나서 재밌었니 하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항상 정답이 어디 있을 것 같아갖고 항상 피해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리더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띵킹, 그다음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상상력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는데 Be a voice, not an echo. 네가 네 목소리를 내야지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메아리만 내고 있다는 거죠. 네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self-directed learning인데 대학만 졸업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20세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86세 여성, 남성이 80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세계 보건기구가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2030년에 세계 1위의 장수 국가가 한국입니다. 90살 이상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류의 라이프 사이클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를 사는데 아까 평생교육도 우리 박 총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혀 학교 공부를 안 했지만 이제는 근대화가 되면서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갖고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잘 살아갖고 아이들한테 바톤 넘겨주고 10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50세 60세가 다니는 학교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소셜 역량으로서는 지금은 옛날처럼 쪼개진 일을 혼자 잡 디스크립션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팀워크로 얘기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나 콜라보레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나 엠퍼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하모니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해줘갖고 사실은 전공은 대학원 가서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The Next Answer. 그래서 다음의 답을 찾고 21세기에 새로운 답을 찾고 새로운 답을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제시해 주겠다라는 것이 태제대학교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